안녕하세요. 옛날 잡지 쫑알입니다. 며칠 정말 전 국민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결혼 소식을 전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남현희 감독과 전청족 씨의 이야기인데 자칭 재벌 3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3일 여성조선이 펜싱 남현희 15살 연하 재벌 3세 전청조 만남 열애 결혼 풀스토리 최초 공개라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온라인 뉴스가 이렇게 좀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 여성 월간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단독을 먼저 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11월 호 발간이니까 그쵸? 예, 그때 막 서점에 풀릴 시점에 맞춰서 온라인에 릴리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마감을 20일 정도에 하니까 네. 이미 아마 준비는 이달 초부터 준비를 해서 밀도 있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화보 사진도 같이 네. 매칭을 해서 진행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공을 들인 기사 같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섭외 과정이 되게 길었대요. 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 소문은 이미 그 펜싱계에서 소문이 났고 저 정체는 누구냐에 대한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성조선이 그걸 캐치해서 2달 정도 공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섭외 자체를. 근데 이게 사실 기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을 일단 제가 좀 발췌를 해봤더니 현희 감독님께서 제가 비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11살 딸이 있고 청초 씨와 나이 차이가 15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로 사실 굉장히 폭발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죠. 가끔 제보에 거의 가까웠던 댓글들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그래서 그 처음 기사 자체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맞아요. 키워드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재벌 3세, 15살 연하, 시그니엘. 아 그리고 결혼 이혼 후 2개월 여성지가 딱 네. 여성지만이 다룰 수 있는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리고 그들도 다른 매체보다는 여성지를 택한 이유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쉬운 아, 매체이기 때문에 그쵸. 내밀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또 그 사진도 이렇게 좀 화보처럼 예쁘게 나갈 수도 있고 전청조 씨를 보시면서 두 분께서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잖아요. 이 눈썰미로. 이미 여성이라고 바로 네. 비춰만을 맞아요. 너무 말씀하셨죠. 네. 여기에 남자 흔적이 없어. 전 국민이 나서서 이 사기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벗어날 수 수 있었던 있었던 거지. 거죠. 네. 일반인이었다면 정말 그쵸. 끝까지 사기 당하고 털털 탈려가지고 실제로 남현희 감독님 전에는 아직 그 배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법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아, 저는 그 IT 강국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그렇게 그쵸. 저도 그 본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보면 당- 너무 사기꾼 치고 이 정도 노력을 너무 안 기울인 거 아닌가? 너무 어이없이 본명 그대로 외모도 심지어 과거에 여성스러운데 방송 자료도 있고 그게 정말 너무 대범하다 못해 어이가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의 그 팽배한 재벌 3세에 대한 로망이 있었- 환상이랄까? 네, 약간 그 로망이 고통받는 있어. P그룹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피그룹. 오늘 그래서 그 법적 대응하시겠다고 또 자료를 정말 내셨더라고요. 확고하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아니, 모든 그때 전신은 그 집 자식이라고 속이고 왕진진 씨 때도 냈던 것 같아요 입장. 근데 이게 왜 항상 거기가 이렇게 거론되는 걸까? 일단은 그 업종 자체가 카지노고, 네.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혼내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약간 적당히 약간 베일에 쌓여진 네. 그룹이랄까 너무 이렇게 뭐 큰 대기업처럼 S나 L처럼 확연하게 막 계보가 그렇게 알려진 것도 그룹이 아니고,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사무사하게 네. 아는 정도의 대기업. 근데 저도 취재하면서 그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정낙원, 파라다이스 정낙원 씨 언급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관계가 네, 있다라고. 내가 말이야 소시적에 정낙원 며느리와 골프를 쳤던 사람이야. 막 얼마나 이러면서 억울할까. 내가 정낙원 그 손자들하고 어. 아프리카 뭐 케냐 여기 다녀왔어. 케냐를 다녀왔어라든가 어. 해서 왜 옛날부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파라다이스 사기꾼의 하는 바이블이 있나 보다. 구치소나 바이블. 교도소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근데 이게 남장 여인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꽤 몇 차례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여자 쪽에서 성을 확인할 기회가 기회 분명히 없어? 있었음에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분이 여자죠?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어. 경찰 수사가 들어가도 그만큼 완벽하게 또 뭔가를 속인다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남현 씨도 약간 물만 부어도 두 줄 나오는 임태기 임신 테스트기가 그만큼 쉽게 나오는. 있더라고요. 아. 중국 사이트 같은 데서 버젓이 팔리고 있고 그런 거는 어떤 목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장난스러운 할로윈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그건 근데 사기꾼의 너무 어떤 좋다. 하나의 네. 도구가 된 거고 그리고 막말로 잠자리를 가졌어도 모를 수
받게 하는 어떤 트릭이 있대요. 불을 끄고.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얘는 전문적인 저는 트릭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영화 상상할 수 없지. 네. 영화 엠 네. 버터플라이라는 그게 이제 고전이죠? 실제 뭐 프랑스인이 네. 당했던 사건인데 중국 여자인 줄 알고 경극 배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는데 어. 결혼 혼인 내내 몰랐던 이유가 그 동양인이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여자들이 옷을 벗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 보여주는 것이 좀 그렇다 어. 금기시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아. 보여주지 않고 혹시 이제 합방을 할 날들이 있으면은 술을 많이 먹였다거나 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남편을 속이고 심지어 임신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한 10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둘 사이에 아. 태어난 아이라고까지 해서 2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사건이 모티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 나는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남현 씨 같은 경우도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다라든가 어떤 그런 외부와의 어떤 컨택 포인트들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애초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악의적으로 접근을 한 거면은 주변에 사람들 심어서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몰라요. 그 뭐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쵸. 현혹되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가 두 줄에서 자기는 임신했다고 믿을 정도면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지 네. 사실은 좀 남편이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이시기도 하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사건들이 사실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유구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의외로 수차례 꾸준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 잡지에서는 이제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라는 혼인 빙자 사기 사건들을 취재했던 기록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야 될 게 저희가 어떤 뭐 트랜스젠더를 아, 네네, 그럼. 겨냥하는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은 일단 중요한 건 사기를 쳤다는 네. 거죠. 어떤 큰 거죠. 이유에서든 음. 뭔가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초점을 해서 맞춰야 될 것 네. 같아요. 남장 여자 사기 사건 중에 굉장히 이 남현희 씨 건과 흡사한 좀 사건이? 국내 사건이 있어요. 아. 네,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그 15살 여중생 앞에서 재벌 2세 미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15살이니까 얼마나 이 감수성이 예민한데 사춘기. 네. 교문 앞에 막 벤츠를 끌고 와서 꽃다발을 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모범생이고 공부 다 잘했던 아. 친구인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되게 와 정말 신데렐라다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여중생은 학업도 중단한 채 이 남장 여자 이 재벌 2세와 같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네. 이제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여중생이 사람을 죽였다.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 그렇지만 내가 다 재벌 2세가 해결했다. 나 나 해결- 그거 그 사건 들은 것 기억나죠? 같아. 응.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돈을 뒤로는 돈을 뜯은 아. 거예요. 이 집안이 되게 평범한 집안인데 6억을 뜯은 거예요. 그 사채까지 다 끌어온 거죠. 딸이 이제 살인을 했다고 하니 어떻게든 엄마는 그것을 돈으로라도 멈춰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호주의 도피성 유학을 떠나겠다고 떠난 것까지 엄마는 알고 있었는데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여자애가 탈출해서 나타난 거예요. 오, 소름. 근데 호주가 아니라 부산 어느 아파트에 감금이 돼 있었던 어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얘도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너는 사람을 죽였다고 뭔가 정말 내가 죽였구나 느낄 정도로 체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3인조 아, 여자 그치. 3인조거든요. 치밀했네.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뭔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되게 내가 뭔가 하나를 해낸 것처럼 전혀 죄책감이 없이 일종의 한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 음. 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 나쁘다. 너무 나쁘다. 여중생인데. 10대 아이를.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도 이거 취재진한테 저 사람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 조심하라고 충고할 정도로 아. 조사할 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혼선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아. 사기죄 형량이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너무 높아져야 돼요. 이번에는 성별은 반대였지만 또 비슷한 혼인 빙자 사기 사건을 이리경양 91년도에서 찾아냈습니다. 12월이고요. 남자분이신데 남자? 여장을 여자. 하신 거죠. 아. 여장 남자의 속아 약혼했다 파혼한 한 청년의 충격 고백. 어떻게 만났어? 일단 구로구에 있는 구로공단에서 사원 서너 명을 데리고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항상 너무 바쁘셔서 식사를 혼자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한 분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셨다고 정아님께서 끝날 때쯤 본인을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호감이 생기셨던 거예요. 외롭기도 하셨고. 그래서 식사가 끝났을 때 이제 드라이브를 같이 가자 제의를 했더니 여자분께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유지하셨지만 식당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또 다리를 나서서 놔줬어요? 이 청년 되게 괜찮은 청년이니 한번 같이 가봐라 해서 처음 이제 데이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첫 그 만남에서 입고 나오셨던 옷이 노란 원피스에 검은 물방이 무늬가 있는 수수한 차림. 이렇게 치마를 입고 다니는 남자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달라. 한편으로 경계심이 들어서 만날 때마다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카드를 썼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이 계속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 내외가 만남 횟수가 이제 늘어가니까 그러면 약혼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 9월 12일 날 조촐한 반지만 교환하는 약혼식을 올리셨다고 해요. 여관을 가셨는데 그래 이때부터 이걸 이거지. 기다렸어. 정화는 계속 주춤거렸다. 주춤거렸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정화를 부드럽게 안치고 상상하시는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는 본능적으로 내 입술을 정화의 입술에 가져갔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로서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화 씨가? 네. 멘트가 이거였고 갑자기? 네, 그래서 입술을 부비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다. 깔깔한 수염의 촉감이 순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중성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때까지만 해도 사랑을 하신 거예요. 중성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트랜스젠더 약간 이런 단어가 트랜스젠더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네, 많이 네, 썼어요. 네. 남성, 여성, 중성. 중성. 그러고 보니 말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다. 여성들에게 들어봤던 음성이 아니었다.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뿌리치면서 뒤로 물러섰다. 울고 있었다. 여기에 그날의 사건이 끝났고 그냥 여자의 보호 본능 정도로 이분은 이때까지만 해도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월 마지막 30일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갑자기? 네, 정승현 씨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정승아는 잘 모르고 정아는 알고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정승현이고 여자 행세를 하면서 남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걸 갚지 않고 다니다가 경찰서에 오게 됐다. 상습범이었구나. 네. 마지막에 갑자기 정말 정말 남자였을까? 남자였을까? 정말 이분은 끝까지 믿고 싶으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고 저희가 말을 했잖아요.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핸디캡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해져 있는 부분을 파고 들어오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사랑으로 약간 딱 번져가면 그 순간 안 보이죠. 흐려지고 안 보이고 판단력도 그런 거 있는 것 없어지고 같아요. 주변에서 말해도 네. 뭐 다시 말하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거지. 네.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에는 옛날 잡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